새로운 미니멀리즘을 다루는 책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조건으로 채워져 있다. 소유한 물건들을 모두 짐으로 써놨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만 꺼내라. 그로부터 한 달 뒤 여전히 짐에서 풀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몽땅 버려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유한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그 물건이 설렘을 안겨주는지 고민하라. 석 달 동안 33벌의 옷만으로 지낼 수 있는지 확인하라. 100개의 물건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달아라. 정리하지 말고 없애라. 사진은 디지털화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산 물건은 버려라. 집의 크기를 줄여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할인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지 마라. 나는 새해를 맞아 몇 달간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보냈다. 이 연구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동안 점점 나 자신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꿰지지 않은 스펀지가 된 것 같았다.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정화의 불길이 거세졌다. 나는 양말 서랍을 열어 곤도마리의 조언을 실천했다. 모직과 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 같던 양말 뭉치를 하나씩 풀어 바닥에 펼쳐놓고 짝을 맞췄다. 중고품 가게를 매일같이 순례했다. 휴일에 부모님 댁에 가면 미니멀리즘적 자기만족에 빠진 열정적 수도승처럼 굴며 부엌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와 곳곳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내다버리라고 잔소리를 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중고품 가게에 기부할 옷까지만으로 쓰레기 봉투 6장을 가득 채웠다. 이거 보라니까.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들쑤시며 다녔다. 필요 없는 물건은 모두 없애야 해.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어. 나는 최신 흐름을 따르는 수많은 전향자 중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나의 이런 태도는 미국인이 종종 휩싸이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며 무언가를 손쉽게 얻는다는 환상은 굴욕적이며 파괴적 속성을 띈다는 진실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물질에 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새로운 미니멀리즘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일종의 문화적 후유증이라는 해석은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다. 하지만 곤도마리에와 그의 동지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대중화하는 동시에 미니멀리즘은 점차 사람들이 선망하는 호화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다. 인스타그램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무수히 많은 사진이 올라온다. 상위에 랭크된 게시물 대다수가 값비싼 물건으로 인테리어를 한 실내를 보여준다. 부유한 사람들은 비워낸 공간의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은 강경한 절제의 철학에서 사방이 흰 벽으로 막힌 사치스러움의 형태를 주장하는 미적 언어로 쉽게 변형된다.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욕구는 미니멀리즘이 배격하고자 한 무력과 그리 다르지 않다. 삶의 효율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작가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옹호하는 사람은 고요한 보석상자 같은 삶의 방식을 쫓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 때문에 떠밀리듯 미니멀리즘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난과 트라우마 탓에 사소한 소유물도 짐이 아니라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의 미니멀리즘은 하나의 브랜드이자 허울 좋은 이미지다. 그 이면에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부추기는 사회가 빚어낸 불행이 숨어있다. 새로운 상품을 팔려는 광고는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느냐며 넌지시 꼬드긴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인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퍼지며 인류를 사로잡은 물질 만능주의가 실제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제는 새로운 물건을 사려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며 살다가는 장차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곤도마리에를 비롯한 미니멀리스트들의 방식은 너무 손쉬워 보인다. 미니멀리즘은 개인주의의 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 장소가 나의 세계관과 맞지 않으니 상대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구실이 된다. 또한 미니멀리즘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공상에 가까운 포부를 품는다든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와 대비되는 자기 분수에 맞게 안전한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다지 진취적이지 않은 신조다. 건축가 피에르 비토리오 아우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태도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노동자들이 적은 대가를 받으며 더 많이 생산하도록 삶의 질을 희생해서라도 윗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나에게 미니멀리즘은 물질적 상품의 세계가 아니라 미술사에 관심을 가지며 처음 알게 된 단어다. 미니멀리즘은 세상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뜻밖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단순히 더 적게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의미 이상이었다. 미니멀리즘적 생활 방식이 내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 책을 쓰던 시기에 살았던 아파트 내부는 쓱 둘러보면 내 소유의 물건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넓은 공간이 허락될 만큼 부자도 아니고 창의적이지도 못한 사람이 뉴욕에서 살아가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좁은 공간이 터져나갈 듯 꽉꽉 채우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것이다. 불황이 미니멀리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니멀리즘은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미학이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미니멀리즘을 기꺼이 받아들일만 했다. 내가 속한 이 세대는 물질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 늘 당장 가져다 쓸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남는 것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치열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런 시나리오는 특정 연령대뿐 아니라 매년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 안정은 이미 기본값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물질의 소유나 미학, 감각적 인식, 삶을 대하는 철학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관념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질주의와 사회의 보상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만이 지난 세기 동안 어떻게 반복적으로 불거졌는지 예술가와 작가, 철학가들이 그간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정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물질의 소유나 결핍에 집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일상에 맞서기 위한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다. 미니멀리즘은 전 세계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반복되는 감각에 가깝다.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기보다는 은둔자나 이목민이 되거나 예술로 승화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편이 더 매력적인 시대다. 단순함을 향한 열망이라는 보편적 감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이 감각은 추상적이며 노스텔지어적 욕망에 가까운 지금보다 단순한 세계를 향한 끌림이다. 운명어의 과시적 요소가 우리를 이토록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 그것이 제거된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 단순함을 향한 열망은 질병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만 이 시대의 초인적 규모와 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기도 하다. 올바른 것을 소비하자는 이야기도 못된 것을 내다 버리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몰입하기 위한 시도로서 가장 깊숙한 믿음에 도전하자는 이야기다. 나는 최근 미니멀리즘을 쫓는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본다. 최적화된 생활 방식으로서 더 적은 것을 추구하는 비전 아래에 더 낯설고 더 심오한 것으로 이어지는 길이 놓여 있다. 자기개발에 심취한 미니멀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구매를 최소화해야 명확하고 효율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실천은 내 집에 과도하게 많은 물건이 있으며 세계에 심각하게 많은 물건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도한 생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생활 방식으로서 미니멀리즘이 보여주는 최악의 상태는 단순함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즉 자기개발이나 하이엔드급 소비 혹은
하이엔드급 소비를 통한 자기개발의 도구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몇 해 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저자이자 활동가인 드웨인 엘긴이 새로운 논문을 한 편 발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정과 타협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천연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인간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잃거나 무한한 자원 개발의 꿈에서 깨어나 지구의 물질적 한계 내에서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주장이다. 머릿속에 소음을 줄이면 긴급한 사이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 것이다. 짐을 내려놓는다면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을 매력적 탈출구로 여기도록 만든 이 광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카일 차이카 저자의 단순한 열망, 미니멀리즘 탐구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분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들을 볼 때 좀 수도승을 보는 것 같은 희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남보다 덜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좀 우월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드는 때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감각만 있었다면 이 저자가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풀어서 쓰는지 또 그렇게 쓴 문장들을 통해서 감정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소설이나 어떤 좋은 책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뭉뚱그려져 있던 감정이 이 저자의 문장으로서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밑줄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여러분 잡지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잡지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를 문화적으로 뭘 이끌어줄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TV와 잡지가 저를 세상과 이어주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련됐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잡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에세이인가? 음악, 미술에 관한 책인가? 책을 끝까지 읽어나갈수록 좋은 잡지를 하나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자처럼 여러 방면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로 잘 정리해서 써준 이 글들 덕분에 굉장히 많은 걸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예술충, 홍대병 이런 말로 되게 좀 비하하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 여러분도 어떤 작품 하나 때문에 되게 위로를 받고 음악 하나가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위로를 주기도 하잖아요. 저도 제가 시드니 여행 갔을 때 그 브이로그에 올렸기도 한데 서도우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한옥이 영국 시내에 있는 건물 2개 사이에 끼어있는 작품이에요. Bringing Home이라는 그 사진을 보고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난 경험이 필요도 없고 엄청난 미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즐길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고 사실 뭐만 이루면, 뭐만 되고 나면, 뭐만 하고 나면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감정 느낄지 이제 대충 상상이 가잖아요. 그냥 또 그 생활에 익숙해질 거고 또 다른 걸 갈망하게 될 거고 이 책을 보고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에 왜 내가 끌렸을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살려고 이것에 끌렸구나. 단순함에 대한 갈망이 나만, 밀레니얼 세대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반복이 된 거였구나. 미니멀리즘은 전 세계의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반복되는 감각에 가깝다. 외로울 때 이 문장을 보면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앰비언트라는 음악 장르가 있는지 몰랐어요. 명상음악 이렇게 쳐서 검색하면 그런 음악을 듣긴 했었는데 맨날 일할 때 그냥 편하게 금방 찾아 들을 수 있는 로우파이 걸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그런 라이브 스트림 혹은 스포티파이에도 있어서 그걸 들었었는데 이 책에서 앰비언트 7이라는 플레이리스트를 알고 나서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이 책에는 브라이언 이노가
그런 음악 장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모르던 컨셉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읽는 재미도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묘미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있었는데 별로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곤도마리에가 쇼핑몰 시작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속 오두막의 아이콘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제 이상화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마을에 그리고 시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원할 때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어렵지 않은 그곳에서 2년간 살면서 누구나 본인처럼 살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학교는 또 하버드 대학 졸업생인 책에서 나와 있는데 시골 생활의 취미를 수익성 있는 원고로 변모시키는 것이 가능한 작가는 흔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모순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아시죠? 넷플릭스에 아놀드라는 다큐멘터리 3부작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었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절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간 거기 때문에 자기 일을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만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사실 똑똑한 걸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또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외모라는 걸 타고 나서 분명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뭘 만드는 그러니까 키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 일단 됐었잖아요. 그래서 키 때문에 바디빌딩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를 챙기기도 하고 제가 왜 미니멀리즘 책을 얘기하다가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을까요? 비평이 약간 섞인 책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이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뉴요커라는 큰 매체에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을까? 저자의 입장에 입해서 읽어도 재밌고 만약 저자가 나를 알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재밌고 또 당연히 원래 의도인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도 참 남는 게 많은 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열망. 원서 제목도 The Longing for Less예요. 적음을 향한 갈망? 이런 느낌을 익히는데 원서 표지는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번역서 표지가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정말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책이 참 있어 보여요. 집이나 사무실에 그 공간을 대표하는 책 한 권이 거실 테이블이나 대기실에 한 권씩 있잖아요. 이 책이 보이면 게임 끝이다. 그 회사나 그 집에 대한 이미지는 이걸로 완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인데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3권을 지원해 주셨어요. 댓글에 제가 이벤트 신청서를 남겨둘게요.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3분을 추첨해서 카일 차이카의 단순한 열망, 미니멀리즘 탐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부제가 리빙 위드 미니멀리즘인데요. 이 책으로 조금 더 풍부한 미니멀 라이프를 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